자, 이번 시간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봅시다. 시작하시죠. 집합의 연산은요, 집합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원소들끼리의 이제 합을 처리하는 건데 조심할 게 있는데요. 원소들끼리는 이렇게 융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집합을 일반 남학생들의 모임, B 집합을 2반 남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A하고 B 집합을 두 개 한꺼번에 섞은 집합은 남학생들끼리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괴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끼리 뭐하면 괴물이 되려나?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 전체로 만들어진 집합이니까 그 집합 안에서 원소들이 융합되거나 그러지 않고 원소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이제 처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연산할 때는 원소들의 합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원소들 간의 융합이 아니고 원소들 뭐 개수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이 되는데 조심할 거 원소들의 합이 있긴 있는데 우리 집합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복된 것은 몇 개 취급하죠? 한 개 취급하잖아요. 한 번 더. 중복된 원소는 몇 개 취급한다고요? 한 개 취급한다고요. 한 번 더 할 것 같죠? 맞아요. 중복된 원소는 몇 개 취급한다고? 한 개 취급한다고요. 중복된 원소 몇 개 취급한다고요? 한 개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포인트예요. 이거 못하면 자꾸 개수에서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먼저 집합에 연산한다는 얘기 집합을 이제 합하든지 뭐 빼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에 대해서 몇 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첫 번째 A 합집합 B라고 하고요. 얘는 A와 A 합집합 B 그냥 이렇게 쓸까? 좋아요. A 합집합 B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얘를 먼저 합했으니까 새로운 집합이라고 인지를 하면 편리합니다. 얘가 새로운 집합 뭐라고 할까요? A, B 했으니까 C 할까요? 뭐 C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새로운 집합으로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를 표시할 때 우리 집합 표시 방법이 뭐가 있었죠?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표현해 보려고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 먼저 표현해 봅시다. X 바. 그래서 X는 A의 원소, 그리고 또는 X는 뭐의 원소? B의 원소. 그리고요, 이건 좀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수학적으로 이 또는 있잖아요. 이 또는은요, 합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또는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에서 가지고 온 거여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사용법하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비교를 해보면 너 오늘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햄버거 또는 치킨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햄버거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뭐 둘 중에 선택한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갈래? 글쎄 뭐 산 또는 바다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할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는 뭐 그렇게 쓰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수학에서는 이 또는이 or 그래서 합의 의미예요. 수학에서 합의 의미인 거니까 이건 받아들여줘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수학에서의 또는은 합이라고 생각하셔서 X는 A의 원소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집합은 표현 방법의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X는 A의 원소이고 미안합니다. X는 A의 원소 또는 X는 B의 원소. 그럼 X의 원소와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합하세요. 그 얘기인데요. 조심할 거. 중복된 건 몇 개 취급하고? 한 개 취급하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A라는 원소가 있대요. 집합이 있대요. 1, 2, 3.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대요. B라는 집합은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가지고 A 합집합 B라는 전체 새로운 C라는 집합을 만들면 이 안에는 1, 2, 3, 1, 2, 3, 4가 있는데 중복된 1, 2, 3은 몇 개 취급해서? 한 개 취급해서 1, 2, 3, 4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복된 건 몇 번만 쓴다고요? 한 번만 쓴다고요. 왜 중복된 거 한 번만 쓰죠?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집합이 만들어지려면 구별이 가능하고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되는 게는 그냥 한 개 취급한단 말이죠. 됐어요? 이걸 새로운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은 원소들의 합, 그렇잖아요. 원소들로 새로운 원소들이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보시죠. 이번엔 A 교집합 B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A 교 집합 컵, 캡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얘는 뭐 컵처럼 생겼다, 얘는 뭐 모자처럼 생겼다, 뭐 그런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하죠 뭐. 그래서 동일해요. 이 전체를 뭐로 보고 이 전체를 맞아요. 역시 새로운 집합이라고 봐요. 전체를 새로운 집합이라고 봐요. 그럼 이 전체 새로운 집합 뭐 D라고 할까요? 아니,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D라고 하죠 뭐. 그럼 이 안에도 이 새로운 집합 안에도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원소에 대한 조건을 따져서 조건 제시법 해보면 역시 X바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역시 수학에서 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 그리고는 동시에 뭐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는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 썼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위에 거 그냥 요걸 예를 들어보면 이 예에서 집합 A 교집합 B가 있는데 얘 전체를 새로운 집합 뭐로 봐? D로 보면 교집합만 따지면 1, 2, 3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쓰죠 뭐.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교집합만 새로운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합의 연산의 출발점인 거죠. 세 번째, 이번엔 A 차 B 그리고 얘를 A 차 B라고 하고요. 차집합이라고 해요. 차집합부터 좀 중요합니다. 차집합의 조건 제시법의 정의는 이래요. X바 X는 A의 원소이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리고예요. X는 B의 원소면 안 된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한 애들을 새로운 집합으로 봐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이 전체를 새로운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 얘는 A 중에서 요거 살짝 바꿀까요? 그래요. 그냥 뭐 A라는 집합이 있대요. 새로 쓰죠 뭐. 얘가 1, 2가 있대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은 1, 3, 4, 5 뭐 이렇게 있대요. 됐습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보면 앞에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를 빼야 되는데 4, 5는 뺄 수가 없어요. 왜 뺄 수가 없죠? A 없잖아요. A 없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럼 뺄 수 있는 건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차 B를 새로운 원소로 보고 집합으로 보고 걔는 2만으로 구성된 이런 집합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뺄 때는 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고 뒤에 있는 거는 다 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차 B하고요. B 차 A는 같을 리가 없어요. 됐어요? A 차 B하고 B 차 A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을 수가 없지? 앞에서 뒤에 거 뺀 놈과 뒤에서 앞에 거 뺀 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차집합은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A 차집합은 순서가 중요해요. 차집합은 순서가 중요해요. 차집합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집합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번째, 여집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컴플리멘탈리 그래서 이제 C를 쓰기도 해요. 그럼 얘는 X바 X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죠? 얘는 합하고 좀 헷갈릴까 봐 유니버스인데 이렇게 써요.
됐어요? 이 유니버스는 전체 집합이에요. 됐어요? 전체 집합 중에서 X는 이번엔 A의 원소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얘가 U 이렇게 쓰면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은 일종의 우리가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래서 제한 범위라고 인지하는 게 좋아요. 됐어요? 전체 집합은 전체를 다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없잖아요.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A 요만큼 제외한 우주 전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많이 그려서 이제 접근합니다. 그래서 집합 4개 이야기했는데요. 막 개수를 합하는 게 아니죠. 합하다 보면 중복된 게 생기니까 반드시 한 개 취급해야 되고요. 얘는 공통된 원소만 새로운 집합으로 봐. 얘는 B에 있는 원소를 몽차장 뺀 집합을 새로운 집합으로 봐. 얘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새로운 집합으로 봐. 이렇게 해서 집합의 연산을 기본적으로 한번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남은 건 어떤 표현이 남았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남았는데 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주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요. 그러니 굳이 표현하자면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그래프를 사용해서 집합을 이해합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사용해 봅시다.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면요. 집합의 상호 관계를 아주 파악하는데 쉬워요. 집합들 간의 상호 관계 확인에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벤 다이어그램이 우리의 문제풀이를 아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부분집합 했던 거 기억나세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 봅시다.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A가 B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일 때.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원소 1, 2, 3, 4가 뭐 물론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도 다 돼요. 여기 5, 6 뭐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하면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면 A는 1, 2, 3, 4, B는 1, 2, 3, 4, 5, 6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럼 A가 얘가 이만큼 돼도 여전히 무슨 집합은 맞는 거지? 부분집합이 맞잖아요. 그럼 A가 이렇게 돼 있어도 여전히 부분집합 맞잖아요. 그러니 이 A는 축소돼도 되고 이 A는 확대돼도 되는데 부분집합인 거니까 B까지 딱 겹쳐져도 똑같이 되고요. 완전히 없어져서 공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해 봤더니 A는 무슨 집합이어도 되고 공집합이어도 되고 이렇다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뭐하고 같아도 되고 B하고 같아도 되고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마치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집합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합집합도 A라는 집합이 있대요. 그런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대요. 그럼 중복된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 5가 중복된 거니까 A, B 합집합 즉 이 전체 있잖아요. 이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노란 이 테두리 전체를 새로운 집합 뭐로 보는 거지? C로 이렇게 보면 C에 있는 아이들이 중복된 거는 두 번 카운팅하지 않고 우리 원소 나열하면 이게 중복된 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선생님 지우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얘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세 번째 교집합도 한번 해보죠.
교집합도 확인해 보면 A,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대요. 그럼 다른데 뭔가 있겠지요?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 3, 4 이렇게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 이번엔 가운데 있는 얘만 따로 띄어서 새로운 집합 C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직관적으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집합도 있는데요. 내가 화면에서 조금 사라질 수 있는데 목소리는 들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A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대요. 어차피 못생겼으니까 빠지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여기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A에서 1, 2, 3, 4, 5, 6에서 얘를 뺄 때 어차피 이쪽만 남을 거 아닌가요? 얘는 못 빠진 거니까. 그럼 얘를 새로운 집합도 C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남는 거 하나, 마지막 다섯 번째. 여집합 남았나요? 그죠? 여집합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체 집합이 필요해요. 일종의 제한 범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한 범위가 필요하기 위해서 그 제한 범위를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기호 표시할 때 이렇게 유니버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유니버스. 나는 좀 구별하려고 일부러 좀 각지게 그렸어요. 됐어요? 일부러 각지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집합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있잖아요. 이 나머지 전부를 A의 여집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제외한 나머지 전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사용하면 집합의 상호 관계들이 앞에서 좀 봤던 복잡한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눈에 확 들어오도록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 확인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 했으니까 그 벤 다이어그램을 변형하는 거 살짝 연습해 보시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변형해서 처리하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을 각각을 다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집합의 모양?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두 집합의 관계도 있고요. 세 집합의 관계도 표현할 수 있는데 두 집합의 관계부터 살펴보면 세 집합은 나중에 뒤에 한 번 더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표현 방법은 이래요. 첫 번째는 전체 집합 유니버스를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있대요. 그리고 혹시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부분집합 기억나세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A가 B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 좋아. 이거 말고 그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첫 번째 부분집합 뭐였지? A가 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서로소 기억나세요? 서로소? A가 B가 완전히 전혀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세 번째. 교집합이나 합집합이 있으면 교집합 또는 합집합이 가능하게 되려면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집합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는 여집합이 되려면 여집합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전체 집합, 유니버스, 즉 제한 범위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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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한꺼번에 싹 다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반에.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항상 전체, 이건 그냥 U라고 해도 돼요. 나는 좀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두 집합 간의 관계,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표현할 때 있잖아요. A가 B에 몽차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어디에만 있는 거지? 여기에만 A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프가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소 있잖아요. 서로 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역시 동일하게. 좀 크게 그릴까? 역시 그려보면 두 집합의 관계를 그리고 A, B라고 이렇게 하고 서로 소라고 하면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해볼까요? 그러면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뭐부터 해볼까요? 교집합부터 해볼까요? 교집합은 여기 있는 애만 이렇게 해. 좋아요. 여기 있는 애만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A 교집합 B 전체를 새로운 집합 C로 이렇게 봐도 돼요. 얘 있는 원소들만.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얘는요. 이 원소만 따로 해서 집합을 만들어 보면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몽차장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집합은요. A차 B인데 그 전체를 새로운 집합 D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요. 이쪽 얘는요. 확인해 보면 B에서 A를 몽차장 다 뺀 거니까 B차 A를 새로운 집합 CDE인가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차집합, 교집합, 얘도 차집합. 물론 합집합은 당연히 이 전체를 보면 합집합도 해야 돼요. 합집합도 해요. 좋아요. 합집합은 여기 있는 이것도 해야 돼요. 이 전체를 A 합집합 B라는 새로운 집합 뭐라고 할까? F?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하나 그리면 얘를 한꺼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집합을 표현해 보면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한번 생각을. 됐어요? 일부러 네모로 그렸어요. 생각을 한번 살짝 이렇게 바꿔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깥쪽의 원소는.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A의 여집합인 거니까 A의 여집합과 A를 두 개 합하면 무슨 집합이 되는 거지? 전체 집합 유니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집합이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신에 개발된 수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신에 개발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수학적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신으로 만들어진 핸드폰은 최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최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뒤에 가면 함수도 배울 텐데 함수도 집합으로 표현하고요. 바로 집합 뒤에 단원에 명제가 있는데 명제로 집합으로 표현해요. 명제도. 그리고 뒤에 보면 끝에 가면 경우의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도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은데 우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경우의 수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끝에까지. 그러니까 집합이 출발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앞으로 두 집합 간의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없어. A가 여기 다 있어. A가 B에 들어가 있어. 뒤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원소가 없어. 그러면 서로 소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